지난 시간에 난방진동 설명한다 그랬죠? 네. 엘니뇨, 라니냐 할 때, 아이고, 안 폈네? 지난 시간에 엘니뇨, 라니냐 했었어. 엘니뇨, 라니냐 하기 전에, 원래 평상시 때라면, 이렇게 태평양을 여기다 두고, 여기가 적도라고 했을 때, 어?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몰고 갔죠? 물을. 그치? 그래서 적도 쪽에서 적도입니다. 이 서태평양 쪽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동태평양 즉 페루 앞바다에서 내려왔지. 응? 이렇다는 얘기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 서태평양은 저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돼야 돼. 즉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기압이 낮아져야 정상인 거라고. 오케이? 이쪽이 인도네시아 앞바다가 저기압, 페루 앞바다는 고기압. 그래서 서쪽으로 점점 갈수록 저기압이 돼야 정상인데 잘못돼가지고 안 밀어주니까 도중에 고기압이 되거든요. 어디가 고기압이 도중에 저기압이 상승해버렸다. 도중에 치 올라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하강해버렸다. 그럼 저기압대가 뭐로 바뀌어? 고기압대로 바뀌죠. 그리고 이쪽에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도 상승기류가 발생돼요. 즉 고기압이 뭐가 돼? 즉 평소에 기압 배치가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런데 이거 거꾸로 뒤집힌다. 얘는 저기압이 상승하고 저기압이 상승돼. 언제? 엘니뇨 때. 언제? 이쪽이 엘니뇨 때 이쪽에 고기압이 되고 이쪽에 저기압이 되고 즉 이런 식으로 이건 상승 기류구나. 기압이 아니라. 기압은 이거 거꾸로 생각해야겠지? 시험 문제는 기류로 잘 안 내. 기압으로 내요. 오케이? 그래서 엘니뇨 때 이쪽이 상대적인 고기압, 이쪽이 상대적인 저기압. 혹은 응? 원래 이쪽에서 이쪽 빼면은 숫자가 얼마 나오겠지? 근데 이쪽에서 이쪽 빼면 플러스만 한 10점 됐다고 치자. 물론 이거 훨씬 더 플러스 한 50점 됐다 치자.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그런데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 되면 이쪽 빼기 이쪽 값이 어떻게 돼? 50보다 작아지죠. 그러면 A는 평년치 차이보다 내려갔죠. 그러면 뭐가 돼? 엘니뇨가 되는 거야. 반대로 이거보다 차이가 더 극심하게 나타나면 라니냐가 됩니다. 어디 빼기 어디가? 여기 빼기 여기가. 기압으로.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 빼기 여기 있으니까 말이야. 또 하나, 여기 빼기 여기로 줄 수도 있고 또 하나, 평년 빼기 현재 값인지 현재 빼기 평년 값인지 요거 가지고 경우에서 네 가지가 되겠지? 이거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해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똑바로 외워버리세요. 아예. 이런 경우 좀 이따 뭐 외워라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서쪽 태평양과 동쪽 태평양이 원래는 서쪽이 저기압, 동쪽이 고기압이어야 하는데 그럼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이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워커 순환.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이 워커 순환이 약해져요. 원래 여기까지 가서 올라와야 되는데 도중에 올라와. 그래서 이쪽 기압과 이쪽 기압이 원래는 기압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엘니뇨가 되면 거꾸로 시소처럼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진동한다라 그러지. 그래서 난방진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난방진동하고 뭐하고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하느냐? 이 워커 순환. 오케이? 워커 순환. 워커 순환이 강하면 기압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워커 순환이 약하면 기압 차이가 줄어들든지 역전되든지 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워커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엘니뇨가 나타나는 거고 워커 순환이 더 세지면 뭐가 돼? 라니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엘니뇨 라니냐 뭐 이것까지는 그 난방 진동 가지고 설명한 거. 근데 난방 진동은 기압이에요.
남방진동은 뭐 가지고 설명했다고? 기압.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는 수온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압과 수온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가. 엘니뇨 남방진동. 자, 여기서 그림을 조금 외워둬야 될 거 있어. 여기 다윈섬이라고 있고 그 유명한 타히티 섬이 나왔어요. 타히티 섬. 요즘 태풍 때문에 좀 힘들네요. 요즘 더우면 태풍 자주 생기니까. 사실 아까 내가 그랬죠.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동쪽이고 상대적으로 서쪽이야. 그러면 타히티하고 다윈을 따졌을 때 타히티 쪽이 고기압이 되고 다윈 쪽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더 낮아야 하죠. 이때 남방 진동 지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타히티 빼기 다윈이야. 타히티에서의 기압 빼기 다윈에서의 기압이야. 즉 이쪽에서 이쪽을 뺀다고 기압을. 그러면 뭐 플러스 얼마라는 값이 나오겠죠? 응? 플러스 얼마? 뭐 아까 예를 들어서 한 50쯤 됐다. 응? 이쪽이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쪽이 저게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역풍이 제대로 안 불어.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되지? 고기압이 돼버리죠. 이쪽이?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 값보다 어떻게 밑으로 낮아지면 엘니뇨가 됩니다. 오케이? 반대로 올라가면 라니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방 진동 지수, 응? 요 값이 원래 평균 10년치 평균 있지. 요 값보다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표시해 봐. 그래서 플러스로 된 거는 라니냐고 내려온 건 엘니뇨죠. 사실 남방 진동 지수는 거의 타다예요. 타 빼기 타. 근데 문제에서 자꾸 남방 진동 지수라고 안 주고 누구 빼기 누구다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거꾸로 주면 반대가 되겠죠. 거꾸로 주면. 원래 이쪽에서 다위 쪽에서 타쪽으로 빼면은 원래 이게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쪽에 다윈 쪽이 기압이 낮고 이쪽이 높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쪽이 고기압이 되고 이쪽이 저기압이 되면 어떻게 돼? 이 숫자가 올라가게 되지. 그치? 서쪽 바다가 고기압이 되는 경우가 엘니뇨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엘니뇨에 거꾸로 나와야 돼. 오케이?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 빼기 어디지. 응? 그리고 평년 빼기 관측값인지 관측값 빼기 평년인지 꼭 생각하세요. 평년보다 높다. 오케이? 그럼 올해 값이 크다는 얘기. 그쵸? 평년보다 높다는 얘기는. 이런 거 가지고 데이터 주니까 이게 이제 모의고사 가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방 진동수라는 거는 누구 빼기 누구? 타이티 쪽에서 다윈을 뺀 겁니다. 기압에서. 기압값으로.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 안 보여주고 시험 문제예요. 항상. 엘니뇨 아니냐 이거 항상 안 보여줘. 이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지. 대신 요 값은 줘요. 여기 보면은 남방진동지수는 어디서 어디로 뺐다? 어디 나오냐? 여기 있다. 타히티에서 다윈을 뺐다라고 나와요. 아우 많이 저렇게 길게 써놓으니까 너희들이 찾아내기가 힘들지. 그래서 남방진동수가 뭐라고? 타히티 기압 빼기 다윈의 기압이다. 요거는 외우세요. 그래서 타히티가 더 동태평양에 가 있어요. 태평양 동쪽으로 더 치우쳐 있습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거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가 상대적으로 편안해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떠들었던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떠들었던 남방진동 얘기가 우리 책 203쪽에 아주 그냥 한 페이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엘니뇨, 원인은 뭐? 무역풍의 약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용층이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든지 약해지죠. 그래서 동태평양 온도가 어떻게 돼? 이것을 엘니뇨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서태평양에 가뭄이, 동태평양에 홍수가 난다고. 즉 인도네시아 쪽에 원래 열대 우림인데 비가 안 오고, 페루 쪽은 원래 좀 건조 기후인데 비가 왕창 와. 원래 비가 안 오는데 강이 넓었겠어? 좁았겠지. 근데 여기 비가 와버리니까 홍수가 지는 거야. 라니냐는 저거 딱 반대야. 무역풍이 세지니까 용승이 너무 세게 일어나고, 용승이 세게 일어나면서 서쪽 동쪽 바다가 너무 차가워지는 현상, 라니냐. 그래서 아까 뭐? 워커 순환이 훨씬 세진다고. 오케이? 이때 하나 개념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 파란색은 심해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물론 시험 볼 때는 색깔 없어요. 데이터만 보고 읽으셔야 돼. 서태평양, 동태평양 쪽에 이게 깊숙이 심해층이 나타나면서 수온약층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 원래 용승이 돼갖고 이걸 밀어 올려줘야 정상이잖아. 근데 안 올라오니까 수온약층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 여기 봐, 수온약층이 여기까지 올라왔지. 엘니뇨는 수온약층이 어떻게 된다? 가라앉아요. 라니냐는 수온약층이 수심이 얕아져 위로 기어 올라온다고요. 외우시면 더 좋고요. 이해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오늘 배웠던 남방 진동하고도 연관지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거 표를 달달달달 외운다라는 건 그시기하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이렇게 데이터를 준다는 거예요. 물론 색깔은 없어. 시험 문제에서 흑백으로 봐야 돼. 엘니뇨 시기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 수온 편차라 그랬지? 수온 편차가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이면 이쪽이에요. 그치? 이 플러스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플러스 값이 된다. 수온 편차가 서태평양 엘니뇨야. 뭐 빼기 뭐야, 여기? 수온 편차니까? 이건 뭐라고 봐야 돼? 엘니뇨 라니냐 시기의 수온 편차. 관측가 빼기 평년가. 뭐 빼기 뭐? 저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평균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태평양에서 관측가 빼기 평년값이 마이너스가 주어진다. 뭐가 높았다? 수온이. 평년값이 높았다. 즉 관측값이 낮았다는 소리죠. 엘니뇨 때는 이게 안 밀려가니까 서쪽 바다에 따뜻한 물을 옮겨주는 양이 적거든? 그래서 수온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관측값이 낮으니까 마이너스가. 근데 동태평양은 온도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평년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태평양은 플러스가 돼. 라니냐에서는 이게 반대로 되겠죠. 라니냐는 여기부터 잔뜩 밀어버리니까 그쪽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따뜻한 건 다른 쪽으로 몰고 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기암은 엘니뇨 시기에는 이쪽 평소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왜?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겨. 여기서 원래 상승 기류가 생겨야 되는데 하강 기류가 생겨버립니다. 오케이?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크게 나타나. 그러면 동태평균이 거꾸로죠. 라니냐 때는 원래 저기압인데 더 저기압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앞으로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외우려고 하죠. 왜 이렇게 되지?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거꾸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부호가 다 뒤집어집니다. 개념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념. 개념이 외우려고 하다가 하나 삐깍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보고 여기 이제 숫자를 얼마 이렇게 줄 거거든? 그 개념이 뭔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주는, 이거 비슷하게 주는데, 응?
여기 등운선 보이죠? 등운선 보이죠? 그러면 봐봐. 아,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책에는 잘 보이네. 이렇게 잘 안 보이네. 문제에서 이게 뭐라 그랬냐? 가와 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태평양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는데 라니냐 때 이쪽과 이쪽 차이가 심해요. 엘니뇨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가가 엘니뇨, 나가 라니냐.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5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적도 부근에서 누구 빼기 누구? 서쪽 빼기 동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타히티, 다윈섬 이거 생각하면 돼요. 서쪽 빼기 동쪽. 원래는 이 서쪽이 뭐? 저기야. 동쪽이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서 빼기 공 한 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쪽이 더 저가 되고 더 고가 된 라니냐라고 생각하면 이 숫자 값이 더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이게 라니냐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족보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쏜다. 한쪽에서 동백이서로 가는 거지 문제가. 그러니까 동에서 서에서 동 빼니까 데이터가 거꾸로 나왔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상하지. 동 빼기 서 한 값이 기본적으로 플러스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죠. 이 데이터에서는 좀 전에 아까 잘못 써서 데이터가 거꾸로 나와.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쪽에서 이거를 빼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아니냐면 이게 더 고, 이게 더 저가 되지. 그치? 그러면 이 값은 더 올라가고 이 값은 더 하니까 차이가 더 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라인이 나가요. 즉 가가 라인이 나가요. 나가 L이 나가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동쪽에서 서쪽 빼면은 플러스 나오면 그냥 라니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는 외워도 됩니다. 기본 데이터. 어디 쪽에서 어디 쪽 뺄 때? 동쪽에서 서쪽 뺄 때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가면 플러스 쪽으로 가면 라는 비합차는 이렇게 외우고 가도 좋습니다. 그때 따져도 좋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숙제로 아이고 많다. 쭉쭉쭉 문제를 어차피 다음 주에도 휴식을 하니까 그다음에 기후변화. 여기는 외우려고 하면 어렵고요. 이해하려면 쉬운 파트가 여기입니다. 진짜 여기는 외우려고 들면 이거 씨 어떻게 외워? 헷갈려. 이렇게 되는. 기후가 지구의 기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해요. 뭐 빙하기도 오고 평균적으로 요즘 많이 더워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왔다 갔다 합니다. 기후라는 건 사실 장기적인 평균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2주에서 3주 넘어가는 일기예보는 기후를 얘기할 뿐 실제로 날씨가 어떻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열흘에서 2주 이 정도까지는 예보를 하거든. 근데 2주 넘어가면 예보가 아니라 기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올해 4월 달부터 난리 났었지. 3월, 4월부터 구글에서 뭐 우리나라가 뭐 6월, 7월 달에 빗속에서 탈 거다. 에어컨 필요 없다. 막 이딴 거 얘기했거든. 근데 사실 우리나라 6월 달에 더웠잖아. 비 별로 안 오고. 그때도 우리나라 그 기상학자들이 나와서 그랬어요. 저거 믿을 거 못 된다. 한 달 후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저거는 기후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예측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근데 구글에서 꿋꿋하게 안 지우네 그거. 그래서 결국은 거의 다 틀린 데이터로 이렇게 나왔어요. 고기후는
과거 지구의 기후를 얘기하는데 사실 과거 기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데이터를 적은 지 한 100년 남짓합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날씨도 꽤 많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 빼고 고기후는 훨씬 더 오래된 걸 얘기해요. 자,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첫 번째 방법, 나이테를 이용합니다. 나이테 간격이 넓다라는 얘기는 평균 기온이 높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테의 그 까만 부분 있지? 까만 부분이 나타나면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열대지방으로 가면 이 까만 심재 부분이 별로 없어요. 계속 그냥 쭉쭉 넓게 자라서. 근데 저 시베리아 이런 데 가면 간격이 좁고 단단한 재질의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은 대략 기후가 뭐 사계절이 뚜렷하네 아니면 여름만 쭉 계속되네 겨울만 쭉 계속됐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놈의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2000년 된 나무가 1500년 된 나무는 있거든요. 2000년 된 나무는 있나 모르겠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상 된 나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10,000년, 20,000년, 10만 년 전의 기후는 나이테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화석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빙하. 요게 시험에 잘 납니다. 빙하 가지고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나눠낼 수가 있는데 빙하 가지고도 100만 년보다 더 과거로 볼 수는 없어요. 특히 남극 쪽 가지고 얘기했는데 남극에서는 가장 오래된 빙하가 한 40만 년? 이거밖에 안 돼요. 중생대 거 못 봐. 뭐 100만 년, 1000만 년 정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찍혀야 100만 년이에요. 찍혀야. 그런데 빙하를 뭘 보냐? 빙하는 사실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빙하는 뭐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빙하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보면 날개 같은 거 있어요. 남극에도 내렸다가 살짝 표면이 녹아. 그리고 위에 쌓여. 위에 자꾸 쌓이다 보면 다져지거든? 그래서 나이테처럼 이렇게 빙하에도 있어요. 그 나이테를 보면 어느 정도 연식이 됐는지 연도수가 대충 나오겠죠? 거기다가 그 안에 기포가 들어있어요. 눈이 다져진 거기 때문에 기포가 들어있어요. 그 기포 안에 아주 뭐 좀 콩알이란다. 저 좁쌀만큼 작은 기포지만 그 안에서 대기 조성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작은 양 가지고 그 안에 뭐 질소 몇 퍼센트, 이산화탄소 몇 퍼센트 이거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메테인, 뭐 온도를 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이거를 이게 시간상으로 변하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요. 또 하나 이것도 있지만 그 기체를 직접 연구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빙하는 물로 구성됩니다. 근데 이 5가 16짜리가 있고 17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 물이 16짜리하고 이렇게 돼서 분자량이 더 큰 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얘의 특징이 온도가 낮으면 증발을 잘 안 해요. 증발은 잘 안 하는데 응결은 잘 돼. 증발은 잘 안 되는데 응결은 잘 돼. 그래서 빙하에 산소 16분의 산소 18 비율이 크면 온도가 높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16분의 18 비율이 작으면 평균 기온이 낮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 온도가 높아야 잘 증발하고 잘 증발해야 빙하에 가서 쌓일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증발은 잘 안 하지만 응결은 잘합니다. 근데 온도가 낮으면 아예 증발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빙하에서도 비율이 확 줄어. 그런데 이건 빙하고 해저 생물일 때는 거꾸로예요. 해저 생물일 때는 이 비율이 크면 기온이 낮았던 겁니다. 기온 온도가 낮았던 겁니다. 왜?
날아가지 않고 바다에 있었으니까 해적 생물 체내에 축적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작으면 기온이 높았다. 왜?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바닷속에 얼마 남아있지 않고 생물 몸에도 축적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빙하로 나올지 해저 생물로 나올지는 이미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험 문제 나왔었어. 한쪽만 기준 똑바로 외워놓읍시다. 오케이? 빙하에서는 이렇다. 이 16분의 18이 크면 온도가 높았던 거다. 오케이? 그리고 해저 생물에서는 반대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뭐, 나이트, 지질, 뭐, 이런 거보다는 얘가 모의고사건, 내신에건 자주 등장합니다. 요거는 꼭 좀 외워 놓읍시다. 그리고 뭐, 지지시대 퇴적을 보는데, 뭐야, 퇴적암을 보면은, 퇴적암 안에 꽃가루가 많이 들어있어요. 퇴적암 안에 꽃가루가 많이 있는데,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꽃가루가 모양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그 꽃가루가 많고 적은, 종류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평균 기온이 어떻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빙하의 요 비율만 똑바로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면 그 빙하 여기 다 나와 있어. 요게 높으면 기온이 높았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는 설명하려고 옆에다 따로 한번 쓴 거지. 오케이? 그런데 이 지구의 기후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면서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 자, 지구의 기온이 변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거 뒤로 완전히 따로 빼자잉? 뒤로 따로 빼고. 그럼 자연적인 거 중에서도 지구 외적인 요소와 지구 내적인 요소. 지구 외적인 거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 외적인 거. 갑자기 흐름이 확 너 먹는 거 보니까 갑자기 흐름이 확 쳤어. 순간 당 떨어졌어. 나 커피 타서 거 어쩌지? 다 마셨고. 근데 그 집에서는 베트남 사람 수제 커피만 마신단 말이야. 근데 오면은 당이 떨어지니까 밀크를 마셔야 돼. 그러지 마. 네, 졸려 죽으려고 그러거든. 오늘 같은 날 날씨 덥고 비 와서 날씨 꿉꿉하고 가만하고 있으면 진짜 졸립지 않니? 야, 나도 니네 나이 때가 있었어. 상상은 안 가겠지만 나도 니네 나이 때 있었고 나는 니네 나이 때 일요일이면 고2 때 일요일이면 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솔직히 집에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학교 가면 반 넘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놀아도 거기 가서 애들하고 놀아야지 덜 불안하지. 그리고 저녁 때 친구들하고 놀아고 영화나 사실 학교 6시간 있으면 공부는 한두 시간도 안 해. 2시간 하면 잘 잘한 거야. 나는 탁 치는 거야. 밥 먹으러 가서 들어올 때 3시간 걸려, 저 때. 12시에 밥 먹으러 나오면 오후 3시에 들어와.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또 오르고 몰려가고, 하고, 진짜 하고 막 그러지. 근데 그렇게 애들하고 노는데 덜 불안하잖아. 사실. 근데 혼자서 집에서 땡각땡각 하는 면 진짜 막 불안해. 자, 정신 차리고, 그만 줘라. 지구 외적인 요인 중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반드시.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거의 뭐 확률 100% 가깝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거는 지구 외적인 요인은 무조건 하나씩 시험에 나온다. 첫째가 세차운동이야. 세차운동. 세차운동이 뭐냐? 여러분들 유치원 초딩 때 페미즘 돌려봤죠? 여러분들 탑블레이드 세대 아니야? 너네 위인가 탑블레이드 세대가? 너 초등학교 다닐 때 페미즘 안 돌렸어? 애들 모르겠는데. 지금 30대 중반 애들이 응? 30대 중반 애들이
그 프레시맨 세대 그 탈바가 저 오토바이 헬멧에 쫄쫄이 입고 다니는 그 영웅들 있잖아. 그 시초가 프레시맨이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트맨까지 나왔지. 원먼맨 원래 5명이었는데 뭐 까만 애도 나오고 원래 빨간 애가 대장이었거든. 나중에 뭐 까만 애도 나오고 점점 색깔이 진짜 뭐 빨주노초 파는 뭐 무지개로 바뀌대. 인원수도 늘어나고 그런 세대에서 탱으로 넘어갔다가 너는 디지몬 세대냐? 아 이거 디지몬 몰라? 포켓몬은 더 오래된 너네부터 윗세대 포켓몬. 근데 포켓몬이 확 장세가 뭐 그건 그런데 너네쯤에 팽이 돌리고 있었지 않니? 블레이드 세대? 그래서 교실 가면 맨날 팽이가 서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어떻게 하고 야구 그러면 안 돼. 보통적이래. 내가 팽이 얘기를 왜 하냐면 팽이를 한 번쯤 돌려봤으면 생체 운동이 뭔지 너무 금방 알거든.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다들 알겠지만 서에서 동이라고 합니다. 즉 단시계 방향입니다. 이 방향의 기준은 북반구, 즉 북극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본다는 기준이에요. 오케이? 이게 서에서 동의 기준이 그거야. 근데 서에서 동,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팽이 한번 오늘 돌려보시오. 그래서 팽이 돌려봤냐고, 요거 쉽게 이해시키려고 팽이 돌려봤냐고 물었던 거예요. 지구 자전 방향은 어떻게 라고? 서해서 동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세차 운동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런데 세차 운동도 주기가 있어. 이쪽 방향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대충 26,000년쯤 걸립니다. 지금은 우리 자전축이 북극성을 가로치고 있죠. 시간이 더 지나면 북극성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축이 틀어졌다가 26,000년이 지나면 다시 북극성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세차 운동 방향이? 시계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태양이 있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원에 가깝게 공전합니다. 원에 가깝게 공전하는데 약간은 타원이야. 원에 가깝지만 근데 나는 그 타원을 졸라 확대해서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 이해가십니까? 이쪽 지점은 그림점 그림점 너무 차이 난다. 그냥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가 금일점이 돼요. 뭐가 된다고? 태양에 가까운 지점. 반대로 이쪽은 원일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이 재밌게도 근일점에서 이쪽, 원일점에서 이쪽, 즉 이쪽 쭉 가면 저쪽에 북극성 있는 거야. 오케이? 이때 북반구,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죠. 이때가 여름이 됩니다. 즉 자전축이 태양을 볼 때가 북반구의 여름이 돼요.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겠죠? 오케이? 그런데 13,000년 후면 이 자전축이 요거에서 이렇게 돌아서 반대로 갑니다. 오케이? 13,000년 후면은 이쪽이 뭐가 돼? 여름이 되고 이쪽이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겨울에 가까워서 조금 더 따뜻했겠죠. 근데 여름에 가까워졌죠. 그러면 여름에 어떻게 돼? 여름 온도는 높아지겠죠. 겨울 온도는 더 멀어졌죠. 그래서 13,000년 후에는 연교차가 커집니다. 커지는 쪽으로 외웁시다 우리. 한쪽으로. 남반구는 작아집니다. 북반구는 13,000년 후에 연교차가 커지는데 남반구는 지금이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 되거든. 근데 반대되면 겨울에는 가까우니까 따뜻하죠.
여름에는 머니까 시원해요.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심해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뒤쪽에 나중에 정리 한번 합시다. 한쪽으로 몰아서 외웁시다. 왜 이런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차운동이 뭔지, 세차운동 방향도 나와야 돼. 왜냐면 지금 13,000년이면 방향이 이쪽이냐 딱 둘 중에 하나죠. 근데 6,500년이면 자전축이 이쪽으로 돌지 헷갈리지. 근데 자전축의 회전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그랬죠? 시계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에서 6,500년 후면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 그러면 겨울, 여름이니까 여기는 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푼다. 그러면 6,500의 배수를 주겠죠? 응? 19,500이면 여기서 19,500이면 여기까지 돌아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요거부터 개념을 잡아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기준은 13,000년 후에 어떻게 된다? 북반구는 연교차가 심해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뭐라고 떠진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떠있죠? 연교차가 커진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이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예요. 지구의 자전축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야. 현재 적도면 직각 기준, 공전 궤도면에서 직각 기준 23.5도 혹은 적도면 기준 66.5도예요. 그냥 우리가 공전하죠? 네. 공전할 때 여기서부터 기준 잡으면 66.5도라고 죠. 근데 여기서 직각 기준 23.5도 기울어져요. 근데 이 값이 여기 보면 현재 23.5도인데 이게 21.5에서 24.5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대충 주기는 4만 1000년쯤 봐요. 크게 봐봐. 21.5에서 24.5 사이를 이게 세차 운동 하면서 이게 좀 더 기울었다가 더 기울었다 이걸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저게 왜 중요하냐?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갑시다. 뭐 기준? 남중고도라는 게 있어요. 태양의 남중고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네 이전에는 교과가 지금 있었어. 근데 없어지니까 설명하기가 힘들어져서 내가 갖다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 남중고도는 이렇게 되는데 태양의 저기는 여름에는 플러스 23.5, 겨울에는 마이너스 23.5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즉 하진 날은 90 빼기 우리 위도니까 37도 볼까? 38도 볼까요? 우리나라 38도 플러스 태양의 적이 23.5.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는 90 빼기 38 마이너스 23.5야. 이 23.5가 저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저 기울기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더하고 빼는 값이 커지죠. 그러면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더 높지, 더 직각이지, 더 더워지겠네. 겨울에는 더 내려가지, 더 추워지겠네. 즉 북반구 기준 저 각이 커지면 연교차 심해집니다. 어떻게 된다? 여기가 커지면 연교차 커지고 작아지면 연교차 작아진다. 우리 한쪽만 해보자.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가 똑같아. 조금 전에 세차 운동에서 북반구 남반구가 연교차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갔지. 여기서는 이 각도 변화는 북반구건 남반구건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집니다. 오케이?
이거 외우기가 조금 좀 헷갈려요. 왜냐면 이 개념이 지금 없어진 별의 책에서 개념이 없어진 거라. 그래서 사실 요거를 좀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별의 남중구도 태양의 저기는 그냥 23.5로 딱 고정이라 우리 사는 세상이 23.5도야. 근데 사실 21.5에서 24.5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24.5, 이 전기값이 저 기울기 값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면 되게 편해요. 오늘따라 주제를 여러 개를 쓰네. 벌써 세 개네? 나 원래 칠판글씨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화학, 생물, 지금 통합과학, 생물, 지구과학에 걸쳐서 좀 그리고 써야 될 게 좀 많았어. 이런 날이 가끔씩 있어. 다시 한번 세차 운동은 13,000년 후에 북반구 연교차가 커져요. 얘는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져요. 셋째, 이심률, 공전 궤도. 조금 전에 태양이 있고 지금은 약간 타원 궤도라고 그랬죠? 나는 과도하게 그렸어. 그런데 이심률, 중심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심률이 제로는 완벽한 원을 뜻해. 이심률이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뭐 좌우로 왕복 운동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이심률이 0에 가까운 타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일점과 원점이 겨우 500만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지구 지름이 13,000km쯤 되죠? 근데 500만 킬로미터, 즉 지구가 4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1억 5천만 중에서 지구 태양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이거든요. 그 중에서 500만이면 진짜 적죠.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원에 가까운 완벽한 20일이 0에 가까운 타원 궤도라고 해요. 근데 심하게 되면 이런 차이가 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 되는 게 이심률이 작아지는 거야.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여기가 뭐?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은 멀어지네? 겨울이 멀어졌죠? 그러니까 겨울은 추워지고 여름은 가까워졌죠? 더워져. 그래서 여름은 올라가고 겨울은 떨어져요. 그러면 연교차가 어떻게 돼? 20일이 작아지면 연교차가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남반구는 여기가 지금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죠. 여름은 시원해지고 겨울은 따뜻해져요. 그래서 남반구는 20일이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북반구니까 웬만하면 북반구 기준으로 다 외우고 가자. 3개 나왔어. 요거까지 3개. 요것도 원리가 간단하죠? 타원하고 동그라미 하나 그려보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요 길어진 각도. 각도가 태양 쪽을 보면 그게 여름이다.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따질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야, 미안. 우리 쉬는 시간 가졌던가? 안 가졌냐? 미안. 잠깐 쉬었다 하자. 내가 아까 시계 보면서, 아유, 오늘은 꼭 쉬는 시간 줘야지, 나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짧게라도 좀 쉬었다 합시다. 근데 기억적으로 나왔어. S가. 마이너스. 녹화가 됐구나. 컴퓨터 표정에 켜놓고 있으니까 내가 반응이 좀 느려졌어. 지금 아침 9시부터 켜가지고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자, 정리 좀 하자 그랬죠?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지구 외적인 요소, 지구 기후에 영향을 주는 지구 외적인 요소 3가지를 설명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이건 그냥 알아봐. 태양 활동. 뭐가 있다고? 태양의 활동. 태양이 우리 알고 있잖아.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가 있고 좀 쉬어갈 때가 있다고.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다. 이건 중학교 때 2학년 때가 했었죠. 우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태양계 하면서. 근데 저게 11년 주기설이 있는데 사실 주기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요. 대략 평균적으로 11년인 거지. 뭐 길면 15년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짧으면 뭐 9년 만에도 나타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태양의 활동이 약간 좀 활발해졌다가 좀 느슨해졌다가 즉 흑점이 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걸 반복해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합니다. 나중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 원래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 지금 공정궤도 그 구 건널기 있지? 네. 그거 대비 지구의 지구를 원으로 따졌을 때 그 넓이 그거 하면 20억 분의 1씩 나와요. 대충 계산하면. 그런데 여기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 실제로 약간 증가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조금 증가하긴 하겠지. 하지만 태양 활동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가 지구 기후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래. 그래서 얘는 대충 나온 거죠. 태양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구 외적인 요소 네 가지 배웠는데 문제는 아까 주기가 2만 6천, 4만 1천 그리고 20류는 대충 10만 년, 11년 얘네들 주기가 연결차가 심해지는 쪽 혹은 연결차가 작아지는 쪽으로 딱 맞을 수도 있어 없어. 그 주기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해요. 주기를 뭐라 그런다고? 여기 바로 이렇게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해요. 그러면 재수없으면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아주 뜨거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죽기 전에는 뭐 경험해보기가 힘들겠죠. 근데 솔직히 밀란코비치 주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지구 내적인 요소. 지구 내적인 요소 중에서는 첫째, 요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 반사율과 추가율, 흡수율의 차이. 반사율은 돌려보내는 거야. 그럼 반사율이 높아지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죠. 반사율이 크면 흡수율이 낮아져요. 여기까지 오케이? 반사율이 크다, 흡수율이 낮다. 그러면 지구 기온은 낮아집니다. 평균 기온은 낮아요. 근데 반대로 반사율이 작아져. 그럼 들어오는 양 많아지겠지? 그럼 지구 기온은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율은 대기를 뚫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기후를 뜻해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지표면이 변하면 요 표가 어디 있었는데? 왼쪽에 있다. 지표면에다 반사율 나와요. 반사율이 누가 제일 높냐? 즉 지구가 전부 다 하얀 빙하로 덮여 있으면 오히려 더 추워진다는 반사율.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빙하가 자꾸 그래서 시커먼 땅이 드러나. 그러니까 흡수율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더 급하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봐. 생각보다 콘크리트 반사율이 생각보다 되게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어디하고 비교해보면 숲이나 토양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흡수율이 꽤 높아요. 반사율이 적으니까 흡수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런데 저기 봐봐. 침엽수림 반사율 생각보다 좀 낮죠. 열대우림은 흡수율이 진짜 높아요. 열대우림 생각보다 높아요. 자, 그런데 공기는 햇빛이 데피는 게 아니라 땅이 데피는 겁니다. 즉 땅에 닿아서 흡수했다가 방출되는 양이 공기를 덮이는 거야. 그렇다면 숲보다는 도시가 공기 온도가 잘 올라가는 게 콘크리트 때문이다.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양이 어떻다? 근데 풀은 거기다 증산작용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숲이 있는 지역이 도시보다 평균 2, 3도, 많으면 한 5도 정도 숲의 온도가 더 낮게 됩니다. 열대우림 쪽이 가장 흡수율이 좋아요.
빙하는 진짜 반사 많이 하고 흡수율 개판입니다. 오케이?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모래도 생각보다 반사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일교차가 되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해요. 바닷가라든가 사막이 특히 심해요. 이런 개념은 조금 좀 알아둡시다. 나중에 저 표를 이건 좀 예쁘게 안 줘가지고 애매한데 저기 열대 우림이나 뭐 이렇게 아마존 이런 거라도 좀 같이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연 상태로 보면은 반사율이 빙하가 좀 많이 높고 모래는 토양보다 반사율이 좀 더 높아요. 모래는. 그리고 침엽수류는 생각보다 반사율이 나무 쪽으로 가면 반사율이 생각보다 좀 적어. 자, 요런 지구 표면의 차이 때문에 지구 온도 즉 받아들이는 에너지 값의 차이가 있으니까 응? 저 반사는 아예 지구가 못 받아들이고 그냥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빙하가 많이 녹으면 지구 표면이 에너지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지구 전체의 기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숲을 베서 농경지가 되잖아? 숲이 농경지, 숲이 풀밭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대? 반사율이 증가하게 돼요. 숲이 아까 흡수율이 비교적 높다 그랬죠? 흡수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아마존 숲이 없어지고 농경지가 되면 오히려 저기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산화탄소 제거를 못하니까 또 다른 문제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대기 투과율. 이거는 화산재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구름 잔뜩 끼고 화산재 있으면 햇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 화산 터졌을 때, 특히 피나투보 화산 터졌을 때만 기온이 훅 떨어지지. 왜 떨어졌어? 먼지가 햇빛이 지표면에 못 도달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화산이 터지거나 핵폭탄이 터지면 기온이 단시간에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화산이 터지면 오랜 시간 지나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가 시험 문제 아니에요. 단시간에 화산 터지면 화산체가 햇빛을 가해서 기온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수륙 분포가 변하면 해류가 바뀌어요. 수륙 분포가 변하면 뭐가 바뀐다고? 해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뒤틀리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대륙 이동을 하면서 바다와 육지의 비율도 변하거든. 그것 때문에 또 기후가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 고생대 있지. 고생대 때 그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대멸종 사건이 있어요. 그거 해류가 바뀌면서 해저에 산소가 공급 안 돼서 대규모 멸종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많이 변해. 그 다음에 생물의 변화, 광합성과 호흡량 때문에 온실 기체량이 달라져요.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이산화탄소 팍팍 줄여줄 수 있지.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출 수가 있어. 근데 호흡량이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 올라갑니다.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 면적의 한 20%, 30%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제거할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쌓이는 것보다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이 모양일까 봐. 나 어렸을 때 날씨가 여름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거든. 겨울은 이거보다 지금도 훨씬 추웠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은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여름은 좀 춥고. 한국은 응? 나 때는 맨날 한국 어렵다고 그랬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동네 그 논에 응? 일부러 논 한쪽인데 물 이렇게 닫아놔요. 그럼 거기 동네를 가면서 얼음 지치고 놀았어. 그 얼음이 거의 너네 운동장만 하다. 근데 스케이트는 없어. 비싸니까. 대부분 이렇게 판때기에 낡고 져가지고 송곳까지 타는 거지. 나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 손으로 만들어 타고 다녔어. 우리 아버님이 딱 한 번 만들어 주셨거든. 그때 그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손으로 직접. 요새는 한국물은 나와요. 어. 나 때는 그거 내 손으로 못 만들면 골목대장 못했어. 못 만드는 애기들 있지. 만들어줘야 돼 내가. 골목대장을 하면 그래야 돼.
골목대장은 그냥 힘만 세서 골목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뭐든 잘해야 돼. 특히 그런 거. 그래서 애기들은 연두 만들어줘야 되고, 연두 만들어서 줘야 되고, 썰매 못 만드는 애들이 있어서 썰매 못 만들고, 동네에 어울리지 못하는 애들 같이 끌어안고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일진 따위하고는 비교하지 못해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엘니뇨 라니냐. 이거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때문에 기후가 변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의 인위적인 거. 드디어 인위적인 거 나왔다. 아, 햄버거 끊으세요. 햄버거 좋아해? 햄버거 패티. 대부분이 뭐죠? 소예요. 소를 대규모로 키우면 메테인 가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가 H2O, CH4, CO2예요. 힘센 순서입니다.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세요. 온실기체 효과로서는. 그런데 문제가 센 거로는 몇십 배 센데 양은 이산화탄소 거의 10,000배만, 수천 배 많아요. 그럼 누가 더 문제예요? 이산화탄소가 더 문제죠? 그래서 맨날 주범은 이산화탄소라고 욕하는 겁니다. 내가 초딩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0.04%라고 그러고 곧 0.05%가 될 거래요. 불과 30년도 안 됐는데 30% 이상 증가했다고. 지구 전 역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빨리 변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화석연료 때문에. 화석연료를 진짜 많이 갖다가 캐스기 때문에. 인구도 많이 늘어. 어? 인구도 많이 늘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화석연료를 더 쓴 거죠. 선생님 배우실 때 인구 몇 억이라고 배우셨어요? 처음 기억은 60몇 억, 70억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지금 거의 80억이야. 80억. 응. 몇 년 전에 내가 75억 들었거든. 나 초등학교 때는 60몇 억 이랬었어요. 70억이 안 됐어서 초등 때. 근데 그새 이렇게 늘어난 거야. 나 초등 때 우리나라에 4천만 이랬는데 5천만 좀 넘어. 5천만 밑으로 작년 떨어졌어. 출산율 줄어가지고. 에어로졸이라는 거는 액체야. 근데 액체는 원래 떠다니면 돼, 안 돼? 근데 크기가 아주 작으니까 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에어로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고 있으냐? 안개 혹은 분무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되는데 아주 작아. 그래서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거.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하냐? 햇빛을 산란시켜서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무슨 습도 높으면 습도나 이런 거 높이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빛이 산란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을 못 돌아가요. 근데 공기는 지표면이 데피는 거라 그랬지. 지표면이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공기도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라졸이 많으면 기온이 하락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구름 같은 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막화는 뭐 더 얘기할 거 있나? 사막화. 황사 원인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황사 얘기하면 늘 고비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은 내몽골 지역인데 그쪽에가 옛날에는 초원이었거든. 근데 방목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뿌리까지 다 캐먹어. 뿌리까지 캐먹다 보니까 흙이 날아가기 쉬운 조건이 된 거야. 원래 뿌리가 흙을 잡아줘야 되는데 뿌리까지 캐먹다 보니까 표층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바람에. 근데 표층이 날아가면 식물이 다시 자라지 못해. 표층이 있어야 식물이 씨앗을 발화시켜 갖고 싹이 트거든. 근데 그게 날아가 버려서 다시 싹 틔우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 넓어지는 거야. 산림 훼손과 도시화. 산림 훼손은 뭐 개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를 자꾸 덮어버리잖아. 여러분들 최근에 맨 땅 밟아본 게 언제입니까? 기억이 없죠. 학교 운동장 빼고는. 학교 운동장 흙이냐? 잔디냐? 뭐예요? 잔디면 그나마 인조 잔디면 그것도 또 바닥은 콘크리트야. 그래서 실제로 맨땅 밟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왜? 개발해서 숲을 자꾸 도시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숲 쪽하고 도시하고 흡수율 차이가 났죠? 반사율 차이 나고
자꾸 기온이 올라가고 숲이 없어지니까 이산화탄소 제거 못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동 얘기죠. 지금 자, 이제 정리하고 끝냅시다. 어느 쪽으로 정리해? 북반구 기준 연평균 기온이 연교차가 심해지는 쪽으로. 첫째, 뭐? 대천 세차 운동. 세차 운동에서 언제? 13,000년 후. 즉, 이게 무슨 소리야? 자전축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 오케이? 네.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진다. 남반구는 연교차가 반구. 연교차가 작아진다. 두 번째가 뭐였어?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줄이고 적어보자.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 증가. 이건 북반구, 남반구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공정 인식률. 대충 10만 년 기준이었어. 인식률이 작아지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213페이지에 예쁘장하게 잘 정리가 돼 있죠? 그거를 더 함축하면 요 얘기고 끝나요. 여러분들 요거 외우면서 그림들하고 그림을 보면서 아 어떻게 되는구나. 특히 여기서는 세천동 방향, 시계 방향 자전축하고 반대가 돼요. 못 믿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팽이 한 번씩 돌려보시고 응?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억해줘야지.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근일점, 원인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요거 한번 연습장에 한번 직접 그리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나 내신에 거의 100% 가까이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지구과학에서. 그러면 아이고 여기까지 215페이지에 이론이 더 있었네. 요거 생각 못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무슨 날? 다음 주 쉰대요. 방학이래요.